네, 오투 148쪽 제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전부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일단 물질 대사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대로면 얘는 물질대사라고 안 칩니다. 에너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돼야 돼요. 두 번째, 생체 촉매라는 애가 관여해야 됩니다. 이 생체 촉매가 뭐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도 많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 효소 관여. 자, 그러면 이거를 대충 그려볼게요. 첫 번째 물질 대사. 조건 첫 번째, 에너지 출입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효소 필요. 효소 별명이 뭐라고요? 촉매. 생체 촉매. 생체. 두 가지가 조건이고, 자, 물질 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화 작용. 두 번째는 이화 작용입니다. 동화, 이화가 있어요. 자, 동화 작용은 이거 한자 좀 아나요? 같을 동, 다를 이예요. 얘는 같아지는 거고 얘는 달라지는 거라는 뜻인데, 자, 동화 같아지는 거는 뭐냐면 작은 애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쳐지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화는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얘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거입니다. 그러면 자, 작은 애들이 큰 애로 뭉칠 때는 합성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거 흡열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흡수. 반대로 쪼개지는 건 분해되는 거고요. 그리고 열을 방출합니다. 발열. 그래서 동화는 히읗히읗, 이화는 비읍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그릴게요. 그래프는 에너지 그래프. 동화는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반응 전 애들을 반응물, 반응 후 애들을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생성. 그렇죠. 동화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반대로 이화는 떨어져야겠죠? 쪼개지니까. 그럼 이제 에너지가 깎이면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게 됩니다. 자, 예시 갈게요. 예시. 엄청 많은데 원래 종류가 그 중에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뭔가 합성해. 뭔가 합성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합성. 광합성. 정답! 광합성. 광합성은 크기가 작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걸로 포도당이라는 큰 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단백질 합성. 자, 그럼 단백질 합성은 뭘 합쳐서 단백질로 만들까? 펩타이드. 결합을 하려면 누가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합쳐요? 아미노산. 정답!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 요게 이제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건 동화에 들어가요. 합성이니까. 그렇죠? 자, 이화 작용 갈게요. 이화는 부셔야 돼. 광합성의 반대. 호.
그렇죠. 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이라 배웠나? 호흡이라 배웠나? 세포. 세포호흡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죠? 화합성은? 빛 에너지에서. 아니, 장소. 연록체. 세포호흡. 그 두 글자에. 누구 자인데?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푸셔서 에너지 내는 거.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의 반대는 소화. 음식물 부시는 거. 이런 거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대사예요. 됐죠? 네, 정리했고, 자 그러면 여기 다 했고요.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물질대사랑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 부시는 거를 세포호흡이라 해요. 몸 밖에서 포도당 태우는 걸 연소라 해요. 자 일단은 세포호흡은 체온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37도. 그리고 연소 태우는 거는 400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저온이에요? 물질대사.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해버려요. 물질대사는 저온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얘에 비해 저온이라는 거고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온. 자 그 다음에 촉매가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촉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얘는 계단식 반응이에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한 방에 그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단계적 반응이라서 포도당이 조금씩 부셔지면서 에너지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연소는 한 방에 팍 떨어져요.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을 알아야 돼요. 공통점은 안 썼네. 얘네들의 공통점 적을게요. 적어두세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 종류. 예를 들어 얘네들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겁니다. 포산이물. 이건 공통이고요. 두 번째는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이 같아요. 결국은 저 높이에서 이 높이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단계적 나오는 거 다 합치면 이만큼, 얘는 한 방에 떨어진 거 다 합치면 이만큼. 그래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인데 이거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좀 이따 배울 반응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같습니다. 이런 거는 공통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물질대사는 저온이어야 되고 효소는 있어야 되고 계단 단계적 반응이다. 끝. 그렇죠? 생체 촉매는 효소다. 됐죠? 자 그럼 효소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 봐봐요. 원래대로라면 400도씨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37도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이거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효소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냐? 효소는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낮춥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에너지 그래프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반응물이 됐죠. 얘가 생성물이 됐죠. 자, 그러면 원래 반응물에서 생성물 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반응물부터 이 꼭대기까지 이 에너지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효소는 이 언덕을 낮춰주는 거예요. 효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효소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 언덕을 낮춰서 얘가 더 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 이거 동화예요, 이화예요? 네. 이 반응은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동화는 합성, 흡열, 이화는 분해, 발열. 에너지가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죠.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면 열을 방출한다는 거겠죠, 에너지를. 그러면 이화입니다. 에너지 낮아졌잖아, 결과적으로. 그럼 이화야, 그렇지? 얘는 이화작용이고, 진짜 중요한 거, 효소가 이 반응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잠깐 말했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바꿔요. 효소가 있건 없건 바뀌지 않는 값이 반응열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게 효소 있을 때, 없을 때, 이게 효소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기호를 좀 적어볼게. 요게 A, 요게 B, 오, 요게 C, 여기 D, 복잡한가? 여기 E. 다음 중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E는 아니지. E는 다른 건데 완전히. B, 얘도 이렇게 여기서 언덕이니까 이만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니니까 하겠죠? 얘는 D예요. 잘 봐요. 활성화 에너지는 출발점부터 꼭대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이 반응물 처음부터 꼭대기까지라서 여기 살짝 B랑 A는 아니고요. 일단 CD 중에 하나인데 효소가 있을 때는 D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A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A가 아니다. 미안해. A가 아니다. 잘못했다. C다. D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A, B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E는 뭐였어요? 반응물? 반응 아, 열. 열. 오케이, 이거는 절대 안 막힘. 그래서 이거 알았어요. 동화는 그쵸? 출발부터 꼭대기까지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거의 끝나요. 효소의 특성. 첫 번째, 효소는 아무랑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소는 아무랑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를 기질 특이성이라 부릅니다.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혹은 기질이라고 표현해요. 에만 작용한다. 그냥 아무랑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 배운 적 있죠? 네. 이건 녹말만 분해하고 단백질 분해하진 않아요. 이것도 소화 효소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특징, 재사용 가능하다. 얘는 반응 전후에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쓸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이 그림 잘 나오는데 봐. 얘 모양 안 변하죠. 얘가 효소예요. 일단 그리고 얘는 이제 반응물 혹은 기질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얘는 얘랑 반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얘는 얘랑 모양이 안 맞아요 일단. 그래서 얘는 효소는 자기랑 이 모양이 맞는 애만 결합한다. 이걸 뭐라 한다? 효소의 기질 특성. 기질 특이성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효소에 반응물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했더니 얘가 생성물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효소의 재사용입니다. 자, 그럼 이 반응은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이와요. 쪼개졌으니까 이화 정답입니다. 이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네,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수준이.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 언덕을 낮췄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그 동환작용에서도 효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잘 봐요. 동화작용에서 효소 사용해서 낮아졌잖아요. 아, 이화에서도 당연히 낮아지고요. 오케이? 네. 네, 그렇습니다. 둘 다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OX 한번 할게요. 효소는 오케이.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은 틀린 거예요? 이제 들립니다. 효소는 효소에다가 특히 반응물, 생성물 붙이면 절대 안 돼요. 효소는 그냥 돕는 물질이에요. 반응물이다, 생성물이다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렇죠? 얘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하시고. 네. 거기서 적어주세요. 효소는 반응물 X, 생성물도 X. 됐죠? 예. 자, 그 밖에 그럼 효소는 몸 안에서만 작용할까요? 아니요. 몸 밖에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안에서도 작용하고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하는데 안에서 작용할 때를 특별히 물질대사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쓰이냐면 발효식품, 김치, 치즈, 된장 만들 때 쓰여요. 그 다음에 세제, 치약, 화장품 뭐 할 때 쓰여요.
만들 때 다 쓰이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 이거 가끔 많이 하는데, 자, 고기를 연약하게 한대요. 고기는 탄단지 중에 뭘까요? 단백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써야 됩니다. 파인애플 이런 데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이건 식혜. 식혜는 엿기름의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죠. 네. 그래서 밥의 녹말을 달게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의약품에 쓰입니다. 특히 소화제는 다 쓰이네. 탄단지 분해 요소에 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소변 검사지에 쓰이고, 특히 청바지 탈색에도 쓰여요. 막 이런 거 만들 때도 쓰여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정화도 쓰이고, 바이오 연료 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곳에 쓰인다. 우리 몸 안에서는 당연히 혈액 응고할 때,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할 때, 모든 화학 반응이니까 생장 필요할 때, 소화할 때 다 씁니다. 소화는 웬만하면 다 쓴다.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의 폐에서 효소가 쓰일까요? 아니요. 무조건 쓰입니다. 우리 몸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왜? 모든 화학 반응이잖아. 일단 세포호흡은 다 해요. 모든 세포에서. 그러면 물질에서 다 하는 거고 효소도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집어도 다 됩니다. 네, 밑에 문제 보세요. 네, 이거 다음 페이지죠. 몇 페이지지? 150페이지고, 자, 카탈레이즈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입니다. 원래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네. 이거 어디 쓰이는 줄 알아요? 소독약에 있어요. 넘어지고 이럴 때 소독할 때 이거 바르잖아요. 그게 과산화수소인데, 얘가 원래 물이랑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요. 근데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 그러니까 효소는 못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다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 엄청 느린데, 여기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가면 이 속도가 좀 빨라져요, 많이. 근데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 들어있냐면 생간이나 생감자에 들어있습니다. 왜 생이라 표현하냐면, 얘네한테 열을 가하면 얘네 단백질이에요, 효소도. 그래서 변성돼 버려요. 다시 못 써요. 그래서 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도 이거 실험인데, 자, 산소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기체. 산소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꺼져가는 물질을 갖다 대면 다시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산소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볼게요. 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자, 첫 번째 A는 그대로 둬, B에는 감자, C에는 생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산화수소는 다 넣어줬어요. 자, 그럼 기포가 누가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생각? B랑 C겠죠. 그러니까 감자랑 생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포 발생은 B하고 C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물씨 넣었죠. 그럼 결과가 어떻겠어요? 불이 다시 살아난다. 그쵸? 불이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산소 때문에. 그치, 산소 때문에. 자, 그럼 실험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5번은 왜 하는 걸까? 더 넣어. 인계점이 있는 확인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네, 재사용 가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럼 또 기포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다. 지금 과산화수소에서 네. 산소가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가면은 불이 다시 안 살아나요? 그렇겠죠? 기포는? 아니, 불씨는? 산소가 빠져나가면 끝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효소는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됐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